자, 들어갈게요. 문제집으로 가시면은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제 원가법 수업도 쭉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재를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푸실 내용에 대한 문제집은 교재로 가시면은 원가법이라는 게 있었죠. 무슨 법이 있었다? 원가법. 그래서 이제 교재에 지금 시간서부터 356페이지의 3방식을 할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3방식에 대한 원가법서부터 이 원가법하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361페이지 가시면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찾았습니까? 요거랑 또 넘기시면은 365페이지 가시면 수익환원법이라는 게 있죠. 여기서 나온다면 한두 문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계산도 어렵고 여기는 공부를 한 것만큼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버리지 말고 문제 비중을 크게 놓지 말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문제집에 나온 거나 제가 이제 특강에 했던 것만 보고 여기를 너무 심각하게 보면 다른 것들을 놓쳐요. 그럼 아까 제가 가격제 원칙 있었죠. 일순,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이 있으면 무슨 분석이 있어요? 개별 분석.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있죠. 공시지가. 그 네 가지 파트만 알아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솔직히 지금 중개사 하고 있어요. 감정평가 파트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여기는 감정평가 파트가 있잖아요. 이게 감정평가사가 하는 일이에요. 이때 여러분이 이 세 방식의 한 방식이 굉장히 어렵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문제가 한두 문제밖에 안 나오고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쉽게 가로쳐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고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는 편안하게 그냥 여기는 어차피 이제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차피 찍을 거니까 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근데 이제 어디가 중요하냐면 제가 말씀을 드리면 페이지 가시면은 아까 왜 제가 미리 했지만 372페이지로 가시면은 372페이지에 57, 58, 59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있죠. 여기서 잘하면 두 문제가량 출제가 됩니다. 한번 세 번째까지 나온 적도 있었어요.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만 여러분이 노력하시잖아요. 가성비가 좋아요. 여기는 뭐냐면 조금만 노력하시면 점수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 물건별 평가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도 중요한 게 쫙 한 페이지 넘기시면은 따라해보세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자, 제목이 돼 있어요? 여기서가 시험 문제 다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100% 한 문제는 나와요. 안 낼 수는 없어요. 한 문제는 나오고 재수 좋을 때는 세 문제까지 나와서 반타작을 다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계산이 안 나오고 이런 것만 나오기를.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375페이지 가시면은 64의 감정평가의 절차가 두 문제가 있죠. 저는 64번을 찍습니다. 이게 올해는 나와줘야 돼요. 64번 찾았습니까? 얘가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감정평가에 두 문제가 나왔거든요. 올해 안 내면 얘 자격이 없는 거야, 이거. 찾았습니까? 그 다음 65번은, 이거 순서인데 순서는 쉬워. 내가 일단 야매 가르칠 테니까 가고요. 이 두 가지에서 점수를 따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376페이지로 가시면은, 가격공시제도라는 게 있죠. 여기는 두 문제가량 출제가 됐는데, 여기는 계산도 없고, 아주 풀기가 좋아요. 그죠? 왜냐면, 우리가 공시지가라는 건 상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식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 공시제도. 그래서 지금 제가 찍어드리는 거는 동영상 들으시는 분도 자세히 보시는데 감정평가사를 따로 온 건 아니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3방식은 기본적인 개념만 가져가시지 나 얘랑 싸우겠다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죠? 편안하게. 아까 왜 내가 임대사례 비교 공시지가 기준 기억나시죠? 그죠? 그런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걸 나한테 가져가는 것이지 평가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공인중개사에서 간편하게 나올 수 있는 걸 어떻게 빨리 찍고 빨리 할 수 있는지, 그죠? 이렇게 해서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 356페이지 가시면은 계산 문제가 하나 있어요. 356페이지 가시면은 거기에 계산이 있죠. 그다음에 시상가액 조정. 이게 시상가액 조정이 가장 맞는 문제거든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야 시상가액의 조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문제는 뭐냐면 시상가액 조정을 하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 그냥 소수점으로 갈게. 1.2억, 1.1억, 1.0억이 있지. 얘가 시상가액이에요. 그럼 그냥 조정을 해야 돼. 왜? 다 틀리잖아. 다 틀리지? 그러면 3면의 등가성의 원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 틀려요. 그럼 우리가 풀어오셨으니까 거래사례 있어요? 거래사례는 그냥요. 이거 비교 방식이에요. 그럼 여기에 1.2억이라는 자체 시상가액이죠. 여기다가 비교 방식에 대한
비교치를 곱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지금 50%죠. 50%. 그런가요? 이렇게 곱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조성비용이라는 게 있나요? 비용은 원가 방식을 찾으셔야 되잖아요. 그럼 요거는 조성비용이니까 1.1억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거는 20%를 찾으셔야 되죠. 원가 방식이니까. 찾을 수는 있겠어요? 이렇게 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임대료가 있죠. 임대료는 수입 방식이죠. 그 수입 방식의 임대료는 그냥이야 1억이야. 1억. 그럼 요거는 비중이 얼마야? 50%죠. 30%죠. 맞나요? 수입 방식인데, 일단은 그냥요, 요게 시산가 얘기예요. 그럼 3면의 등가성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중간 과정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나온 게 최종 평가 가격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원래는 오리지널은 소득점이잖아요. 근데 오리지널을 풀까? 야면을 풀까? 야면을 원했어요? 그럼 어차피 객관식이잖아요. 그럼 요걸 곱하면 숫자가 나오면 그 더하고 앞에 걸가 맞으면 그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암산이 돼요. 1.2와 50을 더하면 얼마일까요? 아니 그냥 이거 1점에다 50을 곱해. 6이 나와? 아니 1점에다 50을 곱하니 6이 나와? 60이 나와. 60이 미치겠네. 60이 나오고. 그렇죠. 근데 1.1에다가 20을 곱하면 22가 나와요.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거 30이죠. 그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더해보세요. 60 더하기 20 더하기 30. 아니 더해봐. 60 더하기 20. 암산하지 말고 여러분 머리 믿지 마. 자, 두둑이 얼마나? 112가 돼요. 그다음에 112. 신고해야 되죠? 그러면 정답이 4번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해설은 소수점으로 돼 있죠? 소수점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1.1을 0점으로 하면 0.6억이 나오고, 그 다음에 1.1을 0.1은 0.2억이 나오고, 그 다음에 1억을 0.3, 0.3억이 나오는데 언제 그렇게 하는 얘기야? 그냥 계산은 어차피 맞아. 객관식이니까. 제 말 틀려요? 맞아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이제. 아시겠어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또 나왔으면 좋겠다, 그지? 요거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그럼 그냥이야 시장가액 조정이 필요하죠? 맞아요? 그래서 넘겨보세요. 그럼 어디에 있냐면, 아까 333페이지로 가시면은, 333으로 가시면은, 거기에 맨 밑에 가시면, 333의 맨 밑에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으로 갔죠. 현실적 부동산 시장은 3면의 등가가 성립돼 안 돼. 그럼 어려우면 이 각이 똑같아 다르죠. 대화를 합시다. 똑같아 달라. 그러면 비용 시장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러면 그냥 이걸 병용해야 돼. 그러면 시장가격이 조정이 가중평균했지? 그건 가중평균이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근데 저번에 이제 모의고사를 내신 분이 요번에 감정평가 문제를 봤던데, 시장가액 조정을 보시면은 어떤 게 오래 뜨냐면, 밑에 3번에 위에 조그만 글씨가 있어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얘가 뜹니다. 시장가액을 조정할 때는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 방식에 속한 감정평가 방법을 동일한 서로 다른 평가로 속한다는 게 나와 있거든요. 찾았습니까? 얘도 최초로 떴어요. 그럼 같이 봐야 돼요? 다르게 봐야 돼요? 다르게 우리가 하는 것으로 본다가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어요. 찾았습니까? 믿고 현관펜 칠하세요. 올해 얘 뜹니다. 같은 방식으로 봐요? 다른 걸로 봐요? 시장가격 조정할 때 다른 걸로 봐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 자, 지금 원가서부터 쭉 나왔죠? 근데 여기는 이제 아까 제가 편안하게 가져가라 그랬고, 페이지 340페이지부터 갈게요. 340으로 가시면 340에 자, 거기 보시면은 물건별 평가 방법이라는 게 있나요? 자, 그러면 제 프린트를 활용할게요. 제 프린트에 넘기시면은 박스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있죠. 찾았습니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그 물건별 평가 방법이 다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지금 보고 있어요? 힘냈어요. 갑니다. 따라서 3방식. 그럼 3방식이 아까 있었죠? 그럼 3방식 본다면, 자, 원가 방식을 따지는 자체가 가격이 원가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비교 방식이 거래사례 비교법이었죠? 거래사례 비교법이고요. 거래사례 비교법이고, 그 다음에
수입 방식은 수익이 들어가죠. 그 수익을 환원해달라는 수익 환원법이었어요. 자, 그럼 갑니다. 자, 여러분들 토지는요,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네 분필을 들릴 때 뭘 할지 아시죠? 얘는 그냥야 원가를 구해. 그렇지, 100원. 그냥야 감가도 돼. 멋있죠? 멋있다는 얘기도 안 해. 빨리 11월달에 와야 돼. 그지? 지금은 그렇게 웃지도 않아. 빨리 가서 11월 딱 오면 딱, 이러고, 짜증나는 거야, 지금. 그지? 지금 웃을 때가 아니야. 그래서, 분필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원가가 할 수 있고, 그냥요, 삼각도 돼요. 되기 때문에, 원가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원가법은 그냥 돼요. 삼각이 돼야 돼요. 삼각이 되죠? 얘기 좀 해봐요. 근데 토지는 삼각이 됩니까? 감가가 안 되죠? 그럼 토지는 비교 방식으로 가야 돼요. 근데 거래사례로 갑니까? 공시지가 기준법입니까? 바뀌었어. 근데 적정한 실거래는 공시지가로 가는 게 아니라 거래사례로 가는죠.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토지만이, 자, 우리가 그냥이다 공시지가 기준법이다. 공시지가 기준법 이렇게 가고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가고, 그러면 삼각이 안 돼야 돼요? 삼각이 돼야 돼요. 그럼 건물이 삼각이 되죠? 그럼 건물이나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는 그냥이야 다 원가법이야. 원가법이에요. 근데 자동차는 그냥이야 거래사례가 많으니까 자동차만은 거래사례로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다 비교 방식으로 사용해요. 무슨 방식 사용한다? 그래서 임대료는 무조건 임대사례입니다. 임대료는 뭐라고요? 임대사례. 다른 걸 쓰면 돼, 안 돼? 적산법과 수익분석법 쓰면 안 돼요. 그럼 임대료는 무조건 무슨 사례?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가고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자, 과수원 아시죠? 과수원도 그냥입니까? 거래가 잘 됩니까? 자동차고, 산림도 거래사례죠? 주의하실 게 좀 있고, 동사는 컴퓨터 같은 거예요. 그럼 이건 다 그냥이야 거래가 잘 되죠? 그럼 과자는 그냥이야 산도가 맛있어. 자, 그럼 그냥이야 거래되고 있어. 거래사례가 가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건이 들어간다는 것은 저작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냥입니까? 거기서 수익이 나옵니까? 이건 삼각도 안 되고 거래됐던 것도 없죠. 그래서 건이 들어가면 뭐 특허건이나 어업건 들어갔다 무조건 무슨 하나법? 수익하나법으로 하셔야 돼요.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통 거래되는 게 토지만 거래돼요? 건물도 같이 거래돼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할 때는 다 거래사례로 가는 거죠. 지금 혹시 박스 보고 있어요? 토지는 그냥이야 공시지가 기준법이 원칙이야. 그냥이야 예외가 있어. 적정한 실거래 때는 그냥이야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가. 님들의 조선 비용 고려할 수도 있죠. 건물은 무슨 법? 그냥 프린트에 있는 걸 읽어주시면 돼요. 자, 토지 건물 집합 건물 일괄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죠. 근데 이때 토지와 건물 가격 구분 표시하죠. 건설기기, 항공기, 선박은 뭐예요? 원가. 자동차와 동사는 거래사례. 다 해체처분 가격으로 효용가치가 없으면 해체처분 가격 가죠. 산림은 산지와 임목을 구분하죠. 근데 임목은 거래사인데 소경목림이라는 게 있나? 이건 지름이 작은 어린 나무이기 때문에 무슨 법? 원가. 일괄할 때는 거래사례. 영업권 건들 나오면 무슨 하는법? 임대료는 오로지 임대사라는 거죠. 찾았죠? 그 다음에 아까 시상가액 기억나시죠? 자, 시상가액이 아까 나왔다는 요 가격은 그냥입니까? 최종평가 가격이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 시상가액 그 밑에 박스 있어요? 최종평가 가격이 되기 전 중간 과정이라는 거죠. 조정 작업이 필요하죠? 근데 무슨 평균했죠? 가중평균했고 실질 조사를 해야 되죠. 평가사는 실질 조사에 의해서 다한상 물건을 확인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근데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생략도 가능하고 소음 등으로 인해서 토지 등이 가치가 하락될 수 있죠. 그럼 원상 호형규칙이나 원상 것들을 고려 안 한다? 고려한다. 고려하고요.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평가를 해야겠죠. 그럼 자문된 내용을 감정평가서에 기재해야 돼요. 지금 보고 계셔요? 아까 적정한 실력 거래가 도시지역은 몇 년? 3년.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게 피포인트가 되고 시장 가치는 한정돼야 돼요? 통상적이어야 돼요? 전문적이어야 돼요? 정통해야 돼요? 자, 우리가 충분한 기간 방매 후에 매수인한테 가장 높은 가격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여기에 하나만 이제 이따 문제를 풀 때 이 저자가 낸 게 상장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 상장이 들어가면 그냥 다 거래사례야. 거래사례 비교법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비상장 채권이 이따가 나올 거예요. 무상장 채권? 그럼 상장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지만은 어떤 기업의 가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기업 가치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수익환원법으로 갑니다. 무슨 환원법 간다? 수익환원법으로 가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감정평가의 절차라는 게 있죠. 자, 지금 여러분들 교과서 341페이지에 문제집에 보시면은 감정평가의 절차라는 게 있나요? 자, 여기에 그럼 감정평가의 절차에 암만 누뜨고 터져봐도 감정평가 의뢰라는 얘기는 없죠. 근데 자 볼게요. 이 순서가 나올 거예요. 앞자만 따보세요. 그냥입니까? 먼저 기본적 사항을 확정합니까? 찾았어? 감정평가 의뢰인이나 목적 이런 걸 확정하고요. 그냥요 처리 계획을 수립해요. 처리 계획을 수립하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입니까? 대상 물건을 확인합니까? 확인해서 물적 확인, 권리 상태에 대한 확인을 하죠? 그 다음에 그냥요 자료 수집을 해요. 그 맨 위에 감정평가 절차하고 있어요. 자료 수집하고 정리하죠? 자료를 검토하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먼저 결정을 합니까? 평가를 결정하기 전에 방법을 선정합니까? 선정하고 결정을 하죠. 찾으셨어? 그러면 자 갈게. 이 저자가 순서를 냈어요. 그래서 따라서 기초를 다지자. 기초 다지자. 다지자. 그럼 그냥야 먼저 기가 나와야 돼. 기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처가 나와야 되죠. 야매는 야매일 뿐이야. 그럼 그냥야 디귿 지읒 나오지. 이렇게 가보시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저도 초라해요 이렇게 하는 게. 그러면 자 가볼게요. 그럼 빨리 가. 375페이지 씻기 전에 가시면은 자 65번 지금 감정평가의 절차에 우선적으로 하는 게 아까 따라서 기초를 다지자. 그러면 뭐가 먼저 나와야 돼요? 기본적 사항이 먼저 나와야 되죠. 맞아요. 1번이 정답. 체크하셨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를 쫙 나열돼 갖고 막 지그재그 놨어. 뭘 다지자 먼저 찾으셔야 해. 기초 다지자. 그럼 기가 뭐야? 기본적. 그죠? 초가 뭐야? 처 찾아. 치읒. 알았어. 그 다음에 따라서 디귿 지읒. 이렇게 찾아서 맞추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64번 유력하다 그랬죠? 64번이 아직 공인중개사에 안 떴어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자 이게 나중에 해설집을 보시게 되면 그냥입니까? 기본적 상황입니까? 의뢰인이나 협의 아까 기준 시점 들어갔죠? 그래서 요건 이제 들어가는데 자 요걸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좀 필기해 볼게요. 그냥입니까? 의뢰인이 들어갑니까? 의뢰인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 다음 대상 물건이 들어가야 돼요. 대상 물건 들어가고 그래서 토지냐 건물이냐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목적이 있죠. 감정평가 목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가세냐 보상이냐 아까 기준 시점 기억하세요? 기본적 사항이 안 들어간다 들어가죠. 기준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에 대한 조건이 들어갑니다. 소유권 전체냐 일부냐 감정평가의 조건이라는 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 기준가치라는 게 또 있어요. 기준가치. 자, 그 다음에 전문가의 그냥이요 자문을 얻어야 돼요. 자문 및 또 용역을 또 얻고 자 자문 용역하게 되면 수수료를 내겠죠. 수수료나 실비 같은 게 들어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첫 번째 감정평가 시험제 공시지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실질조사 여부도 안 들어가죠. 이 두 가지가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면 예전에 내가 야매가 제가 목감기에 잘 걸려요. 그죠? 그래서 제가 세브란스 의대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의사가 자꾸 얘기를 하래요. 저보고. 목이 막혔죠? 그래서 감기, 목감기. 이렇게 합니다. 감기, 목감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의사는 그냥 나한테 자문을 해줘요. 그럼 내가 수술을 내겠죠? 나도 초라하다, 씨. 그럼 자, 거기 있어요? 거기? 지금 보고 있어요? 꽁기 하면 돼? 안 되죠. 그 다음에 그럼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실제 조사라는 것도 없잖아요. 자, 얘기 좀 해보세요. 어디로 갔죠? 의대. 이 두 가지 없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제가 감기, 목감기. 찾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감정평가 목적 조건 들어갔죠? 기준가치 들어갔죠?
그냥입니까? 내가 수수료를 냅니까? 내죠. 공시지가와 실질조사 여부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찾았습니까? 이거는 별표 5개짜리예요. 찾았습니까? 그럼 감정평가 나왔다는 건 그냥 올해 나올 수 있어. 올해 안 나오면. 장기로 가실 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 언제가 떠요. 그죠? 내가 이게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암기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가십니다. 그러면 64번의 정답은 3번인 거 아시겠죠? 그러면 자, 373페이지 갑니다. 373으로 가시면 60번 풀어오셨죠? 그럼 60번에 2번 틀린 거. 자, 집합건물에 대해서 구분소, 우리가 집합건물이라고 배우셨죠? 그죠? 구분소유권에 대해서 건물과 대지상권을 일괄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할 때는 무슨 사례? 거래사례 비교로 가죠. 2번이 틀렸나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자, 61번. 2번에 과수원이 있어요? 과수원은 무슨 사례 비교법?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가고요. 그렇죠. 그 다음 62번, 3번. 내가 임대료는 무조건 무효.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63번 별표 하나씩 얘기할게요. 1번, 임대료는요? 자동차는요? 제가 상장이 나오면 거래사례죠. 비상장 채권은 수익환원법으로 갑니다. 건설기계는요? 원가, 가수원은요? 거래사례 비교법이죠. 5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찍어야 돼요? 반드시 맞춰야 돼요? 여기서 점수를 따세요. 아시겠죠? 그죠? 이해 갔나요? 자, 그러면 이제 원가법으로 갑니다. 원가법으로 가시면 이제부터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들으세요. 어차피 뭐 그냥 찍어야 될 곳이니까. 자, 그래서 334페이지 334 가시면은 마음을 편안하게 뒤로 제껴서 찍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차피 뭐 찍을 건데 지금은 아까 좀 전은 제끼면 안 됐어요. 그죠? 꼭 제껴지고. 그래서 꼭 돌리셨던 분은 빨리 동영상 다시 돌려봐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뒤로 제끼시고 어차피 포기할 걸 여기는 원가법 있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원가법, 원가액. 그러면 요거는 가격이죠, 그죠? 그래서 산식이 중요한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제조달 원가에서 그냥 여기 제조달 원가 할게요. 그냥 힘들어. 뭘 빼요? 감가 누계액을 빼죠. 감가 누계. 감가 누계액을 빼면 적산가액이라는 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서 제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가액을 산정한다. 요 세 단어가 중요해요. 그죠? 보군이 있어요? 그러면, 자, 무슨 원가에, 제도 원가에 무슨 수정을 하여, 임대료다, 가액이다? 가액이라는 거죠. 찾았죠? 근데 밑에 보시면은, 토지는 재생산이 불가능하지만, 자, 어떻습니까? 원가법을 적용할 수 없다. 그렇지만, 조성지와 매립지는 가능합니다. 찾았습니까? 자, 조성지 매립지는 어떻게 돼요? 원가를 구할 수가 있죠?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제도론가를 구하는 방법은, 자, 아까 기준 시점이 중요하죠. 무슨 시점이 중요하다? 기준 시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 원칙은, 자, 거기 보시면은 그냥 자가건설이 원칙이에요? 도급건설이 원칙이에요? 도급건설이 원칙입니다. 지금 제목 보고 있죠? 그러면 구성요소에 표준적 건설비에 수급인의 적정이윤이 포함이 안 된다? 포함이 된다. 포함이 되죠. 지금 핵심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종류라는 게 있어요. 자, 복제라는 건 그냥이야 똑같이 만들어. 그럼 물리적으로 똑같죠. 똑같고, 자, 대체라는 건 그냥입니까? 효용입니까? 효용이에요. 그 물리 나오면 못 짓고 복제, 효용 나오면 대체. 최근 지어진 거는 복제하는 게 낫죠. 그렇죠. 근데 오래된 건물 한옥 같은 거는 단종될 수도 있잖아. 혹시 여러분들 폰이라는 자동차 알아? 안다는 건 나이가 들었다는 건데. 그럼 얘는 그냥이야 단종됐어. 그럼 얘랑 똑같은 프라이드급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냥입니까? 오래됐습니까? 오래된 거는 대체하라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럼 제도원가에 대치원가를 적용할 때 기능적 감가를 하게 되면 이중감가가 되죠. 그래서 따라서 대익이 없다. 그럼 대치원가는 무슨적 감가를 하면 안 돼요. 기능적. 기능적을 미리 해결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구하는 방법은 그냥 대상에서 구하면 직접, 사례에서 가면 간접법인데 얘는 희박합니다. 그냥 전체를 전반적으로 구할 때는 총가격이고 분별로 할 때는 분별, 단위 면적은 이제 제곱미터, 변동률은 이제 물가 변동하는데 참고하세요. 오른쪽 가시면 감가 요인이라는 게 있나요? 그러면요, 거기 감가 수정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제가 아까 이 분필을 분질렀죠. 제가 붙였어요, 분질렀어요. 가산했습니까, 공제했습니까? 공제라는 단어가 헤딩 포인트예요. 감가수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대상 물건의 재동가에 감액해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 물리적이라는 단어가 있죠. 물리적은 그냥이야 금이 갔어요. 그럼 거기 위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후와 마모, 파손, 손상, 물리적 하자 이런 거 나오면 무슨 적 감가? 물리적 감가.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변동의 원칙이고, 기능적은 그냥입니까? 건물과 부지가 부적합합니까? 형식이 구식하죠. 설계 불량, 능률에 저하죠. 찾았습니까? 균형의 원칙. 그러니까 노후화됐다는 건 사람도 늙으면 그냥이야 물리적 감가가 된 거야. 안 늙었는데 입고 다니는 게 촌스러워. 형식이 구식화될 수 있죠. 그래서 늙으면 무슨 적 감가? 물리적. 옷 입고 다니는 게 촌스러운 건 기능적이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 기능적. 능률의 저하, 균형의 원칙. 얘는 치유가 불가능해요. 가능할 수도 있어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불가능할 수도 있죠. 근데 경제적은 그냥입니까? 치유가 불가능합니까? 외부적인 거예요. 찾았어? 그럼 이건 그냥이야 지역이 들어가. 시장성하고 환경이 들어가죠. 그 꿀팁을 줄게. 경제적이 돈이죠. 돈을 보면 인간은 그냥이야 환장을 해. 그래서 환경, 시장. 그 환경하고 시장 나오면 무조건 경제적 감가예요. 지역 나오거나. 적합의 원칙은 치유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이해하셨죠? 그럼 감가수정은 아까 어떻습니까? 제도론가에 감액할 요인 물리기능 경제적 감가를 고려해서 그 금액을 제도론가에서 더했어요, 공제했어요. 공제라는 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가산한 게 아닙니다. 공제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가액을 적정한 작업이다. 찾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 빼는 것은요, 감가상각이라 그래요, 감가수정이라 그래요. 감가수정이라고 하죠. 그럼 밑에 가시면 3번 감정평가에서는 상각이라고 한다, 수정이라고 한다. 회계에서는 상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동산은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경제적 능률수가 중요하고, 감가율을 모두 고려해서 관찰감가법, 분해법이 인정되며 감가수정 결과 실제 감가와 일치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물리적, 동질적이 동일 시점에서 건축되더라도 실제 감가 판단하기 때문에 물건마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단가율이 다르겠죠? 그럼 거기 보시면 감가수정하는 방법이라는 게 있나요? 자, 이게 경제적 내용 요소로 가요. 무슨 내용 요소로 간다? 경제적 내용 요소. 감가수정하는 방법. 그래서 이따가 경제적 내용 요소로 간다. 그렇게 하고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내용 요소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그래서 내용 요소로 가는 게 우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내용 연수법으로 가는 거는요, 장부상입니다. 장부상. 이론상이에요. 이론상.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정액 정률 상한이라는 게 있어요. 따라서 내용 연수법. 내용 연수법이에요. 찾으셨죠? 실제 감가를 병용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정액 정률 상한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제가 초기에 감가액이 큰 순서는 따라서 유래기. 그럼 어떤 법이 제일 먼저 제일 많이 감가합니까? 정률이죠. 기억하십니까? 정률법이 초기에 많이 감가해요. 그 다음에 정액법이고, 그 다음에 상한기금법인데, 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맞히자 보세요. 얘네들은 이자를 고려 안 합니다. 이자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하고요. 상한기법은 그냥입니까? 이자를 고려합니까? 그럼 이자를 고려하기 때문에 적게 감가하죠? 그럼 이자가 나왔다, 그럼 무슨 기금법 찍으셔야 돼요? 상한기금법 찍으셔야 됩니다. 광산 같은 거. 이해했죠? 그죠? 눈높이로 갈게. 이자 나오면 못 찍어? 그 다음에 정액은 그냥이야 매년 일정액식이야. 매년 일정액식이고. 그렇죠? 정률은 매년 일정액식이야, 일정률식이야. 매년 일정률이죠. 그런가요? 그러면 정액은요, 자, 그냥이야 매기 감가액이 일정해. 감가액이 일정하죠. 정액이니까 편하게 정액이잖아. 뭐야, 정액이 무슨 뜻이야? 감가액이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감가액이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계속 경과연수에서 비례하겠죠. 그래요? 계산이 용이하다 그랬죠? 물론 어렵지만 다른 방법보다 용이하다는 얘기예요. 건물 같은 데 쓰이고, 정률은 그냥이에요, 기계예요. 기계는 3년 지나면 감가가 뚝 떨어지죠. 초기서부터 감가액을 많이 한다는 거죠. 이건 그냥입니까? 매기 감가율이 일정합니까? 감가액이 똑같아요. 첫 해가 가장 커요.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감가액은 우리가 체감한다는 얘기죠. 찾았죠, 그죠? 요게 키포인트가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상환기법은 그냥입니까? 이자가 나옵니까? 매기 강가액 복리이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내용에서 만료 때 감가누계과 그에 대한 복리계산 이자 상당 나왔다? 그럼 무조건 무슨 기법칙이에요? 상환기법칙인 거죠. 이해 갔나요? 근데 왜 얘랑 얘가 비교하냐면요. 정액은 그냥입니까? 매년 감가액이 일정합니까? 정률은 감가액 일정해요? 일정하지가 않아요. 않거든요. 맞습니까? 그럼 자, 얘는 10%씩 매년 감가율이 일정한 거죠. 그럼 자, 합시다. 또 심심하니까. 자, 그러면 1,000원에서 처음에 제돈가 시작해서 처음은 감가가 돼요? 감가가 안 돼요? 그럼 1년 지나면 10% 감가죠? 그럼 1,000원에서 0.1하니까 100원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얼마에서 얼마를 빼야 돼요? 1,000원에서 100원을 빼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1,000원에서 100원 빼면 얼마 남아요? 900원. 그럼 900원에다가 또 얼마를 곱해야 돼요? 0.1은 90원이 되죠. 이해 갔나요? 얼마에서 얼마 때? 900원에서 90원 빼면 810원이 되죠. 그럼 810원에서 또 0.1을 하면 81원이 되죠. 맞습니까? 810원에서 840원 빼면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그냥이에요. 상각률이 일정해요. 감가액이 일정한 게 아니죠. 대답하세요. 얘와 얘의 비교는 얘는 감가액이 일정한 거고 감가액이 체감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얘는 감가액이 일정합니까? 일정하지가 않습니까? 이게 된다는 거죠. 감가액이 체감한다는 걸 내요. 초기에 그냥이야 감가액이 커요. 그래서 기 같은 거에 제일 감가액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래기. 이게 감가액이 크기 순서라는 거죠. 맞나요? 근데 장부상과 실제가 똑같아요? 달라요? 그러면 출장 가서 관찰감가법이라는 게 있어요? 찾았나? 그럼 되게 쉬운 게 관찰감가법하고 분해법이 다른 게 관찰감가법은 그냥이야 그 안에 관찰이 들어갔어. 분해는 분해한다는 게 들어가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관찰감가법은 뭐냐면 실제 나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입니까? 감가액을 직접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까? 근데 관찰감가법은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 아까 제가 여성분들 뒤에 치안이 쫓아오면 그냥입니까? 뒤로 돌았습니까? 구분평가를 했죠. 전면후면. 맞습니까? 치안이 쫓아오면 가스 청소하지 마시고 하는 대로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관찰감가법을 하라고 합니다. 무슨 법을 한다? 그럼 주민등록증을 꺼내세요. 그냥이야, 장부상이야. 장부와 실제가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안녕히 계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냥이야, 안 갈 수도 있어. 뭐 내 스타일이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얘 나와 얘. 관찰감가법 나오면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감정평가 시험 문제를 냈던데 내용연수법만 해야 돼요? 관찰감가법을 우리가 변용해야 돼요. 변용할 수 있다고 하지 반드시 변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럼 관찰감가법은 실제와 맞는 거니까 이론상이다 실제다. 실제로 가는 거죠. 오케이? 다시 할게. 관찰감가법은 그냥이야 관찰 나와. 분해는 세분한다는 게 나와. 세분한다. 자, 분해법은 뭐냐면, 자, 분해법 있어요? 다시 할게. 관찰은 그냥이야 관찰 들어갔어. 분해법은 하나하나씩 세분화하죠. 그래서 우리가 치유 가능 불가능 걸로 하나하나 세분화해서 실제 감가를 구해서 내구성 분해 방식이라고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자, 갔고요.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넘기시면 문제로 가는데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편안하게. 자, 갑니다. 가셔서 356페이지로 갑니다. 356페이지 가시면은 356페이지에 26번 있나요? 간만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자, 26번에 2번. 아까 도급건설이 원칙이라 그랬죠. 그러면 표준적 건설일에 수급인의 적정이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로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은 27번에 계산 문제 하나 있죠. 요건 별표를 3개 정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숫자만 바꿔서 한 번 더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럼 또 뺏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지금 그냥요 제곱미터당 가격이에요. 근데 나중에 연면적으로 나누셔야 됩니다. 무슨 면적? 연면적 동그라미치시고, 제가 요 공사비 내역에 개발업자의 이윤이 포함이 안 된다, 포함이 된다. 그러면 총액으로 가야 돼요. 총액이 얼마죠? 4억인가요? 찾으셨습니까? 근데 건축비 지수가 100이죠. 근데 기준점 지수가 그냥입니까? 145입니까? 그럼 140 올린다는 건 1.45배 뛰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 그럼 요걸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5억 8천만 원이 나와요. 얼마가 나온다? 5억 8천. 반드시 계산하셔야 돼요. 8천이 나오고, 내가 아까 무슨 면적으로 나누라 그랬어요. 연면적이 얼마죠? 1450으로 나누시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별표 치셨어요? 이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어요. 그럼 요거는 40만 원이 나오겠죠? 이렇게 정답을 하시고요. 그 다음 28번. 자, 여기서 뭘 여러분한테 가시냐면, 치유 회복할 수 없는 건물의 감가는 따라서 경제적 감가. 그럼 아까 경제적 감가는 지역이나 환경이나 이런 거 나온다고 했죠? 자, 그러면 가소과잉 설비에 따른 가치 손실은 그냥입니까? 기능적입니까? 건물과 부지 부적합도 기능적이고, 건물이 마멸 훼손됐다는 건 자, 물리적이라고 나왔다. 물리적이죠? 힌트 있잖아. 물리적. 근데 인근 지역의 세태는 그냥이야 경제적이야. 표준적 이용이 부적합도 이것도 경제적이죠? 그럼 정답은 리을 미음이 되겠죠. 자, 넘겨볼게요. 4번이 정답이고요. 자, 내가 아까 29번에 분명히 얘기했는데 정률을 낸다 그랬죠? 그러면 29번에 2번 정률법이 있어? 매년 감가율이 체감해? 감가율이 일정하고 감가액이 체감하겠죠. 29번에 2번이 틀렸나요? 꼭 체크하시고요. 자, 30번에 감정평가 시험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어요. 30번 보고 계시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내용을 가는데, 여러분들 건물이 금이 가면 그냥요 치유할 수는 있어요. 근데 치유해서 그냥입니까? 효용 가치가 높아야 됩니까? 높아야지 비용이 더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럼 1번이 정답입니다. 그럼 치유 가능 감가는 내용 연수 항목 중에서 치유로 증가 예상되는 효용이 치유에 요하는 비용보다 크다면 그러면 그냥입니까? 감가입니까? 감가할 수 있죠. 치유가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한 감가예요.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자, 2번 대상에서 직접 구하면 직접, 사례에서 구하면 간접인데, 자, 이 방법을 병용하여 산정합니까? 병용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돼 있죠. 자, 할 수 있다가 정답이에요.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러면 꼭 변형해야 돼요?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직접법으로 할 수 있고 간접법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 방법이든 변형할 수도 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럼 중개사법에서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는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아주 죽겠죠, 중개사법. 다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법안이 해야 한다는 건 다른 걸 인정 안 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럼 해야 한다가 맞아? 할 수 있다가 맞아. 왜? 한 가지 방법을 할 수 있고 변형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감가 수정이라는 것은 가격을 매기는 거죠. 그럼 물리기능 경제적 감가율을 고려해서 감가 수정을 공제하는데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감가상각은 비용 처리나 손익 계산을 합니다. 그냥입니까? 회계 처리입니까? 그럼 기존 현재 대상 물건의 기간 손익의 배분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럼 그냥입니까? 실제 잔존 가치를 구합니까? 잔존 가치를 구해서 부동산 가격을 매기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서. 자, 우리가 지금 감가 수정한다는 거는 그냥요 그 부동산의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우리가 비용 처리나 손익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나중에 해설을 보시면 기준점 현재 대상 물건의 가액을 매기는 것이지 손익을 배분시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아까 꿀팁, 관찰은 그냥이야 관찰이 들어가. 분해는 세분하는 게 들어가지. 가볼까? 지금 4번에 몇 미리 관찰이 있어? 그건 무슨 법이야? 5번에 가시면 세분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무슨 분해법이라는 거죠. 저는 4번, 5번 나올 것 같아요. 찾았죠, 그죠? 그래서 다시 관찰 나오면 관찰, 세분하는 단어 나오면 분해법이죠. 세분법은 아니야, 분해법이야. 알더라도 확실히 알아. 세분이 아니야. 물리, 기능, 경제를 하나씩 세분해서 합산한다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31번에 2번. 제가 아까 감가수정은 그냥요 경제적 내용수로 갔어요. 그러면 31번에 2번이 정답이죠? 맞나요? 자, 계산 문제도 제가 찍어 드릴게요. 근데 32번에 보시면은 경과연수가 몇 년이죠? 제도론가가 제곱미터당 20만원이고 면적이 2000이죠? 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건 그냥 이제 곱해야 돼요. 곱해야지만 제도론가가 나오거든요. 4억이 되는데, 자, 33번보다는 가장 유력한 게 34번입니다. 요즘 나오는 게. 똑같은 문제예요. 34번 있어요? 그래서, 자, 요게 최근에 대한 적산가액이에요. 그러면은,
신축에 의해서 사용 승인 시점이 9월 20일 기준점 9월 20일 맞죠? 근데 앞에 해가 틀려요. 몇 년이 지난지 아셔야 됩니다. 이걸 먼저 스케치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사용 승인 시점에 신축 공사비 3억 있죠? 이걸 제도 원가로 잡습니다. 무슨 원가로? 근데 어렵게 나오는 게 그냥입니까? 5%씩 매년 가격이 상승합니까? 그 1 플러스 0.05에 어떻습니까? 지금 2년이죠. 2년 지났으니까 좀 어려운 문제예요. 찾았습니까? 경제적 연수가 몇 년이죠? 50년. 정해법이라고 그랬죠? 자, 내용연수 만료 시 잔존가치율이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10%가 있다면 3억에다가 3천만 원을 빼줘야 되거든요. 대답 좀 해주세요. 자, 어차피 계산은 찍을 거잖아, 그지? 뒤에 편안하게 들어. 어차피 가져갈 사람과 안 가져갈 사람이 나눠지기 때문에 편하게 들으세요. 자, 일단 무슨 누계익을 구해야 되죠? 감가 누계. 근데 무슨 원가를 먼저 구해야 돼요? 제도 원가죠. 대답 좀 해주세요. 자, 제도 원가가 3억이라고 했나요? 근데 가장 더럽게 내는 놈들이 그냥입니까? 가격이 상승했습니까? 이 3억을 고치라는 놈이 가장 더러운 놈이에요. 왜? 3억을 그냥 해야 간단한데, 물론 어차피 여러분들 이 문제는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질 것 같진 않지만 가격 상승을 누르는 놈이 나쁜 놈들이에요. 그냥에 대해 이걸 곱해야 돼요. 3억으로 가는 것이 거의 표본 문제거든요. 오케이? 그럼 가격이 몇 %씩 상승했어요? 5%. 그럼 1 플러스 0.05에다가 몇 년 지났죠? 2년을 경과연수가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꼭 나중에 해보세요. 그럼 이게 330, 그 다음에 750, 000이 나와요. 그냥 그렇다고 하셔야 됩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그럼 감가 누계액을 구해야겠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매년 감가액을 구해야 됩니까? 매년 감가액. 자,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제도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요. 근데 그냥요, 잔존가치가 없어요. 만약에 있다면 3억에다가 10%면 3천만 원을 빼줘야 돼요. 그래도 양심이 있는 놈이야. 그냥요, 잔존가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맛이 갔기 때문에, 그죠? 물론 어차피 맛이 처음부터 같지만 그러면 여기서 3억에서 뺄 게 없죠? 그럼 전체 50년으로 나누라는 얘기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3억이 아니지, 그지? 아까 요거죠, 요거. 그래서 우리가 어떻을까? 그러면 요 금액을 그냥입니까? 50년으로 나눕니까? 나누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굉장히 계산이 복잡하죠? 6, 615, 000이 나오나요? 자, 근데 이것이 감가 누계액이라는 것은 몇 년이 지났죠? 2년이 지났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 금액에다가 곱하기 얼마를 곱해야 돼요? 2를 곱하는 거예요. 나도 힘들어 죽겠어요, 이게. 대충 되지.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 1320만원 정도 나오죠? 그럼 요게 1300 얼마가 나와요? 23만원 정도가 나오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빼게 되면은 4번이 정답이 되거든요. 이해 갔죠? 다시 갈게요. 자, 지금 이 어려운 문제가 그냥입니까? 가격이 상승했습니까? 상승했죠. 요거 곱하는 건 아시겠습니까? 안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럼 이 금액이 나올까요? 나오나요? 근데 잔존가치가 있어요? 잔존가치가 없어요? 그럼 50년은 알아버리는 거죠. 그럼 요게 나오면 아까 몇 년 지났다. 그럼 요게 나오니까 여기서 이걸 빼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이렇게. 근데 요 문제가 가장 좀 유력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가 그냥입니까? 가격 상승을 안 낼 수도 있습니까? 안 낼 수도 있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냥이야 잔존가치율을 낼 수도 있어. 낼 수도 있어. 이 두 가지를 하나예요. 아시겠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잡으시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35, 36을 이제 보는데, 일단은 여러분이 딱 지금 풀기 딱 좋은 건, 다음에 거래 사례 비교법. 그래서 일단은 넘겨보세요. 우리가 이제 336페이지로 가죠. 336으로 가시면은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게 있나요? 자, 336 찾으셨나요? 자, 그럼 임대 사례예요, 이제 거래 사례예요. 아까 임대 사례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얘는 좀 힘드시더라도 거기 비치면 비중가액이라는 산식이 있죠. 이걸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내가 시상가액이 비중가액이에요. 비중가액입니다. 비중가액을 구할 때 일단 그냥에 대한 사례 가격을 갖고 와야 돼요. 갖고 와야 되죠. 사례 부동산이라는 게 있죠. 사례 가격을 갖고 오고요. 사례 가격을 갖고 오고,
형이 동생한테 넘기면 어떻게 돼요? 특수한 사정이 개입됐죠? 그걸 따라서 사정 보정. 그 다음에 시점이 틀리면 시점 수정을 하죠. 시점 수정을 하고요. 지역이 틀리면 그냥입니까? 지역 요인을 비교합니까? 지역 요인을 비교하고 지역 요인을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 요인을 또 비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면적까지도 우리가 시험 문제 요새 나와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사시지계면. 시지계면. 자, 그러면요. 자, 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아까 제가 앞쪽에서 전 시간에 풀었던 건 임대사례 비교였어요. 무슨 사례 비교? 거래사례를 비교한 게 아니라 임대사례를 비교했죠. 그럼 거래사례 비교법은, 자, 요거는, 그러면 이따가 요 안에서 글씨를 찾으실 때, 임대사례가 나와야 돼요? 거래사례가 나와야 돼요? 거래사례를 비교한다는 얘기가 있겠죠.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이걸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냥입니까? 사정보정을 합니까? 사정보정을 하고, 시점 수정을 하죠. 근데 얘가, 이 규칙에서는 가치 형성률이라고 나와요. 무슨 요인이라고? 아까 일지계라고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지역요인, 개별요인 표현 안 합니다. 가치 형성 요인 비교로 나옵니다.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 비교로 나와요. 자, 그러면은, 자, 요건 임대료예요? 가액이에요? 그럼 현관펜 드세요. 자, 요건 임대사례예요? 거래사례예요? 그럼 거래사례와 비교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아까 사시지계면이었죠? 그러면 그 대상부동산과 현황에 맞게 그냥이야 사정보정이 나와줘야 돼. 시점수정이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지역요인, 개별요인이 나와야 돼요? 가치형성요인이 나와야 돼요? 가치형성요인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밑에 사례 선택의 요건만 좀 가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밑에부터 계산 문제니까. 자, 사정보정의 가능성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럼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지 않아야 되죠. 근데 반드시 그렇습니까? 사정보정이 가능하면 가능합니까? 가능할 수도 있죠. 그래서 3번이 표표. 대표성이 없는 매매 사례를 원칙적으로 하지만 사정보정이 가능하다면 선택할 수 없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이 가능해야 돼요?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따라서 시간적 유사성. 자, 그럼 1년 전 건 되는데 30년 전 건 안 되죠?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 간의 물가 변동차를 수정해서 사례부동산의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수정해요. 자, 따라해보세요.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그러면 이 단어가 바뀌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무슨 시점으로. 그러니까 사례 거래 시점을 대상의 기준 시점으로 갖고 오라는 거죠. 그럼 현재 시점이 맞아요? 기준 시점이 맞아요? 자, 기준 시점이 가까운 사례나 최근에 매매 사례 뜬 게 시점 수정이 효과적이겠죠. 그 다음에 위치가 그냥이 돼요? 유사해야 돼요. 그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 그다음에 동일 수권 내에 있어야 된다. 다른 지역에 있으면 안 되죠. 동일 수권이라는 얘기가 있나요? 그래서 아까 사례부동산을 인근 지역에 봤을 때는 지역 요인 비교 과정은 필요하지 않죠. 그런가요? 근데 유사 지역에서는 그냥입니까? 지역 요인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지역이 다르니까. 개별 요인은 그냥이 돼요? 물적 유사성이에요. 그럼 사례부동산이 목조인데 대상부동산이 석조면 안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비교 방식을 많이 사용해요. 무슨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오른쪽에 장단점이 잘 나옵니다. 장단점 있어요? 그러면 장점 그냥입니까? 대체의 원칙입니까? 비교하니까 대체죠? 근거가 되고 현실성이 있고 실질적이 있고 설득력이 있어요. 주택 아파트는 그냥요 거래가 많이 돼요. 시장성이 있죠. 근데 시장성이 없는 저리가 시청 같은 경우는 거래됐던 사례가 없죠. 학교라든지 교회 사찰 이런 것들은 다 단점으로서 시장성 없는 건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게 잘 뜨는데, 자, 사례는 그냥이에요. 과거예요. 과거가 호황인데 지금 불황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호황과 불황계 적용이 가능하다, 곤란하다. 불안전하고 투기적 거래가 나타날 수 있죠. 신뢰성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계산 문제만 빼고 갈게요. 계산 문제만 빼고, 자, 여러분들 361페이지로 가시면 35번 있죠. 35번을 보시면 이거 다 볼게요. 이거는 이론이니까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게 되면, 자, 아까 제가 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규칙에서는 그냥입니까? 아까 나왔던 제가 동그라미 쳤던 거죠.
그럼 다시 한번 본다면 칠판을 보시면 임대사례예요, 거래사례예요. 사정보증이 들어가야 되나요? 대답 좀 해주세요. 시점수용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지용요인과 개별요인 나와요, 가치형성요인 비교가 나와요. 가치형성요인 비교라고 하셔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35번에 보시면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 비교까지 맞죠? 대상 물건 현황 맞죠? 근데 사정 보정이라는 게 빠졌다는 거예요. 얘기 좀 해봐요. 무슨 보정이? 사정 보정이 빠졌어요. 아니, 빠졌다고 해요. 그냥 본인만 모르는 걸 다른 사람 다 아는 거예요. 사정 보정 아까 했거든요. 다시 갈 수도 없는 거고. 사정 보정 빠졌고 시점수에 들어갔죠. 근데 규칙에서는 지용요인 개별요인이라고 그래요, 가치 형성요인이라고 그래요. 표현이 다르죠. 지용요인 개별요인이 틀린 것이 아니라 가치 형성요인 비교라고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그런가요? 그럼 그 사정 보정이 들어갔고 지용요인 개별요인에 대한 것이 가치 형성요인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 가셨죠? 그럼 간 김에 거래사례는 그냥입니까? 시장성이 원리입니까? 실질적이고 설득력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거래사례는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내 사례, 동일수권의 거래사례도 보고 어떻게 지용요인 비교가 가능한 사례 자료를 해야 되죠. 자, 시점 수정 가능하다는 건 따라서 시간적 유사성. 그럼 대상 부동산의 기준점과 유사한 시점의 거래사례일수록 효과적이죠. 자, 시장이 불안전하거나 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거래의 신뢰성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지금 제가 새팁이 뚝 떼지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아까 네가 언제 그랬니 그럴까봐 다시 336페이지로 가시면 요만 하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가시면은 분명히 별표 쳤어요. 포인트 찾았어요? 거래사례 비교 쳤어요? 사정보정 쳤어요? 근데 아까 왜 생각이 안 날까? 사정보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냥입니까? 규칙에 있는 정의입니까? 법에 있는 정의니까 꼭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대답해. 다음 넘어가. 그 다음에 지용요인 개별요인이에요, 가치형성요인 비교예요. 이해했어요? 그게 두 가지가 틀렸다는 얘기죠. 규칙에서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셨어요? 됐으면 이렇게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쉬십시오.